답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한희쌤한테 질문할게요. 유니버셜 디자인을 이제 유행처럼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서 하면 좋아 보여가지고 그걸 막 따라하는 것에 대한 일단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유니버셜 디자인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또는 임산부든 영유아든 노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편하게 쓰는 걸 만드는 것 자체를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성별 분리도 엄격 마주치지도 말아야 되고 장애인 화장실은 따로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유니버셜 디자인 정신이나 설계 방법 자체, 왜 이렇게 단어의 개념도 모르고 막 쓰고 있을까? 이 뜻 자체를 알려줘야 되는 건가? 무슨 상황인지 좀 여쭤볼게요. 인권조례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12년에 이제 인권위가 만들려고 하니까 막 약간 유행처럼 막 이제 인권도시 뭐 이런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고민은 없어요. 뭐 인권도시라고 하지만 정말 인권도시는 뭘 지켜주는 게 인권도시인지 없지. 그냥 얘네가 만들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하는 것 같고, 사실 저는 이제 뭐 서울시가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뭐 계획도 만들고 했는데, 제가 뭐 다 꼼꼼히 본 건 아니지만 사실 좀 봤을 때 드는 느낌은 그냥 기존에 그냥 장애인 화장실이나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에 크게 뭐 바뀐 게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냥 거기서 뭐 표지판 정도 더 바뀌거나 이런 문제인 것 같고, 정말 근본적으로 이게 정말 어떤 유니버설이라서 딱 표지 보면 이렇게 써 있긴 해요. 단순히 그냥 기존의 어떤 배경이, 그러니까 장애인 없는 그걸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걸 넘어서서 뭐 노인이든 뭐 영유아든 뭐 임산부든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표지를 거창한데 내용은 별로 없는 것들이면서, 그래서 궁금하긴 하네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것들을 그냥 있어볼 쓰는 건가? 외국에서 유니버설이라고 하니까 약간 외래어 같아서 있어볼 쓰는 건가? 유니버설 디자인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정말 좀 불러서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뭐 그럴듯해 보이는 거를 이름만 내걸고 싶은, 딱 그 인권도시 하시니까 딱 와닿는 것 같아요. 뭐 인권도시 서울 한다니까 인권도시 광주 한다는데 사실은 내용이 없이 그런 타이틀만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반영되지 않나 해서, 그 내용 자체와 어떤 것들이 정말 들어가야 되고 어떤 정신에 의한 것인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숙고해볼 수 있게끔 하는 것 자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최현주 쌤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성과 화장실을 같이 쓰고 싶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남성 화장실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소변기가 있으면 더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소변기를 두는 게 깨끗해지는 방법이 아니에요. 소변기 주변이 엄청 더러워져요. 그래서 앉아서 오줌을 싸게끔 하는 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앉아싸 운동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항상 늘 하는데, 위생 교육을 해야 되죠.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의 비누 양, 휴지 양이 줄어들지 않을 정도 손을 씻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연구 조사들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앉아싸랑 그다음에 손을 씻기 이런 것을 남성들에게 교육을 해야 될 정도로 저는 이 위생 교육과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안타깝게도 소변기 자리 때문에 그 이승영 리프트를 달지 못했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위생 교육이라든지 점점 더 모두를 위한 화장실 정신이 계속 이 센터 내에서 직원들과 이용인들에게 교육이 되고 전달이 되면, 혹시라도 뭐 그 소변기 띄는 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리프트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연결되는 질문인데, 처음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 만드신다고 할 때 반대가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 설치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반대하셨던 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응은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제 2월에 만들어졌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용자가 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고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복지관이 오픈이 되면서 이제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불편함을 많이 느꼈던 분들은 그분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공간에 그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고마워하시고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런 공간들이 생겼다라는 것에 대한
의무부여를 함께 같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아직도 직원들의 일부조차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고 크게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화장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족 화장실이라고 안 써 있거든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정말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깨끗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남자는 앉아서 소변을 봐야 되는 것들도 방법이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이제 화장실에 그런 걸 하나 또 붙여놔야 되겠네 이런 생각들도 들고요. 그렇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화장실이 남자 여자 화장실 앞에 바로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선택해서 가시기는 해요. 내가 저게 불편하면 그냥 다른 내가 가고 싶은 화장실에 가면 되는 거라 그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저게 왜 생겼어? 라고 하는 저항은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현주쌤한테 질문은 아니고 아까 발제해주신 내용 중에서 조금 인상에 남았던 멘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만들었던 거에는 직접 불편함을 호소했던 당사자들이 생기고 나니 굉장히 좋아해 주셨던 모습이 동기가 많이 됐다라고 한 얘기가 굉장히 남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현장에서 활동가들이 활동을 할 때 이렇게 당사자들의 의견을 기반으로 하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저도 이제 루이님도 성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목소리들을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일이면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라도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 정도로 이제 이슈를 좀 던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고, 저는 요즘에 그런 쪽에 또 관심이 많아요. 요즘에 기저귀 교환대 남자 화장실에 설치하기 하는데 이제 어느 백화점이나 문화센터 이런 데에서는 조금씩 움직임이 보여지는데 이제 대기업에서 약간 양성평등 이런 거에 대한 이것도 이제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움직임도 있겠지만 아까 인권도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뭔가 좀 보여지는 쇼잉인 것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쇼잉이어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정치하는 엄마들 이런 데에서도 같이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걸 또 현장의 활동가들이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전하고요. 이제는 질문 해보세요. 네. 네, 저는 아무래도 사회복지사고 장애인들을 많이 이제 뵙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어떤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도 물론 바뀌어야 되지만 뭔가 구조나 시설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거에 조금 비중을 두고 있는데 성소수자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좀 시설적으로 변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을지 잘 몰라가지고 여쭤봐요. 그럼 박하리 선생님이 더 잘 대답하실 것 같아요. 질문이 주인을 잘못 찾았네요. 네, 약간 그래서 이따가 부족한 내용은 더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렇게 약간 책임 떠넘기기를 살짝 하면서 보통은 성중립 화장실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보통 일단 그러니까 비장애인 트랜스나 성소수자라면 성중립 화장실 정도면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치인증 플레이스 화장실을 그 자료를 읽고 고민을 하다가 정말 치인증 플레이스 화장실이 훨씬 더 늘어난다면 이를테면 어떤 트랜스들은 이를테면 호르몬제를 주사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도 못하고 병원에 가기 힘들어서 직접 해야 될 때 그랬을 때 그럴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 혹은 트랜스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급하게 어쨌든 의학적 조치를 약을 취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니 마땅한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카페나 화장실 안에 화장실 너무 불편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체인점 플레이스 화장실처럼 훨씬 더 넓고 다양한 시설들, 침대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겠구나. 혹은 어떤 사람 아까 김장 소장님도 서두에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공항이든 어떤 좀 쉬어야 되는데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 아니면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 자체가 없고 한국에서 모든 공간이 잠깐만 쉬어가려고 해도 모든 공간은 돈이 들어야 되는데 돈이 들어 어떤 공간도 프라이버시는 보장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렇다고 모텔을 가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어떤 다양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다양한 공간들이 한편에서는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는 정말로 체인징 플레이스 화장실처럼 좀 더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자료집에서는 잠궈 놓고 관리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잠궈 놓기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그러면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을 쓰기 시작하면 더 많은 요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한국에서 뭐 중증도 장애인 몇 명 있는데 좀 몇 개만 있으면 돼가 아니라 나도 이 화장실에 공간이 필요하고 너도 필요하고라고 하면 더 많은 공간이 그렇게 쓰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루이님 얘기해 준 거랑 거의 같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성중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도 이제 어떤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앞에 이제 표지판 같은 것들 많이 표지판이 주는 어떤 의미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도 울산 울산시 교육청에서 교육청이 화장실 색깔을 다 똑같이 파란 빨갛고 구분하지 않고 하겠다 교육감을 그렇게 추진을 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작은 변화라도 의미를 줄 수 있는 건 이제 여기 나오는 픽토그램 이런 것도 다 그런 것들 결국은 이제 남녀의 어떤 부분이 적대적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성별화장실을 만들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랬을 때 분리된 화장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는 사실 이용하는 사람이 딱 그 소위 말하는 생물학적 성별에다 위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가령 생리용품 같은 게 이제 여자 화장실에만 있을 때 펜스도 남성 중에는 이제 생리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수술을 하지 않는 거. 그런 사람들이 남성 화장실을 이용했을 때 생리용품이 없을 경우에 이걸 하지 못한 생리대가 없을 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성별을 분리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성중립적으로 구성을 함으로써 그게 단순히 어떤 법적 성별과 생물학적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나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약간 보태면 지금 말씀해 주셔서 떠오른 건데 요즘 갈수록 화장실에서 쓰레기통을 없애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맞아. 이제 흔히 말해서 여성 화장실에서 여성용품 그냥 위생용품만 버리는 곳이 따로 밖에 있는 아이까지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랜스 남성이 남성 화장실을 사용했다가 이런 쓰레기통이 필요한데 아예 비치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걸 버릴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질문이 현재 2개 정도 있는데요.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국에서 어떤 뭐 사회 문제가 있을 때 뭐 서양에서 답을 찾는 약간 뭐 사대주의적이지 않나 뭐 이런 약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전통에도 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뭐 선비 정신이나 홍익 인간의 정신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뭐 선비 정신은 잘 모르겠고 홍익 정신 같은 경우에는 뭐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든지 또는 뭐 저는 도교의 정신이나 불교의 정신 굉장히 좋아하는 동양의 정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서양의 구분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을 위한 그리고 모든 생명을 위한 뭐 사람을 위한 정신은 어디에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이게 서양에 있어서 찾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녀오신 분들 이제 여기 뭐 부연 쌤부터 말씀하시고 뭐 추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그것이 유럽이어서 뭐 서양이어서 이래서 간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곳에 사람을 중요시하는 어떤 뭐 장애나 나이나 성별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사람을 집단화하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 사람 본디 고유성을 존중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찾아간 거고요. 그곳이 만약에 저희가 배워올 것이 뭐 어디 동양에 있으면 당연히 동양으로 갔을 것이고 그것이 아프리카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 또 배워야 하는 것들이 거기에 있었으면 그곳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잘 하고 있는 곳이 이제 서양이어서 그쪽으로 가게 된 거고요. 꼭 거기가 서양이어서 간 것은 아닙니다. 네. 네. 네, 제가 앞에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던 그 도쿄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보면 정말 사람을 환대하고 누구나 존중하고 이러한 정신들이 이제 포함이 되었던 거고요. 지금 홍익 인간의 정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서요. 어디에서든지 적용하고 이것들을 알릴 수 있다면 동양이든 서양이든 여러 가지 가치들을 함께 녹여내면서 사람들에게 알려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한 건 언제나
왜 선비 정신이나 한국의 홍익 인간이 한국의 전통 정신인가? 정말 모르거든요. 사실 그건 정말로 근대적으로 만들어진 정신이지. 정말 그것이 왜 전통인가, 왜 신라는 아닌가, 꼭 조선시대 성리학에 성립되었던 그 이유인가라는 질문과 최근에 어쩌다가 1999년에 만들어진 허준을 잠깐 보고 있는데 드라마가 있거든요. 매우 오래된. 네, 근데 그게 보면 매우 잘 나와 있습니다. 허준이 그 한의 의사가 되겠다고 열심히 배워요. 그런데 그 배우는 동안에 어떤 월급도 없기 때문에 생계 부양 노동은 허준이 절대 못해요. 그 부인이하고 어머니가 굶어 죽어도 허준은 아무런 생계 부양을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스승의 집에서 쫓겨났을 때도 혼자서 술 마시고 내가 쫓겨났고 가족 부양 못한다고 괴로움만 하지 실제 생계 부양 전혀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힘든 노동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실제 나무를 배워오는 것도 허준이 부인이거든요. 모든 걸 다 하고 허준 정말 생계 부양과 가족 노동을 일절 아무 노동도 안 하는데 사실 그게 조선시대의 윤리 규범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규범이었고 양반들의 생각할 규범이 실제로 그랬고, 당시 조선시대 여성 부인전이나 그 보면 남성이 집안을 일으키고 이제 뭐 학문의 뜻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해야 한다고. 그 모든 공부하는 것 자체만 모든 것이 여성의 역할로 나와 있고 생계 부양이 여성의 역할을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걸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나 하는 것들이 정말로 한국 지금 생각하는 그 전통에 맞는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뭐 한국은 동성애 청정국이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마치 개소가 없었다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전통이고 역사인지, 그리고 과거에는 정말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정말 그걸 찾아간다면, 뭐 이렇게 고려시대 때 이미 자유연애가 있었고 다양한 방식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미 몸을 구성하는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겠죠.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동양을 찾아가자, 한국 전통을 찾아가자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근데 보통 찾아가자고 하면 매우 음양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정말 이분법으로 수렴해버리는데, 그러지 않는 가능성들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작업들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까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또 두 개로 늘었네요. 하나는 이제 강남역 살인 사건, 여성 살인 사건 때문에 여성들이 이 사회의 안전에 대해서 여성이 겪는 차별과 폭력 그리고 혐오와 살인까지도 이제 심하게 극심하게 느끼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화장실에 대한 공포가 커졌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나 여성들이 이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받아들여하기 힘들어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남겨주시면서, 트랜스젠더나 이제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의 측면에서 인정은 하고 존중은 하지만 이 현실적인 방법, 그 공포감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작년 토론회 때도 저희가 좀 많이 다뤘던 질문이고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규범이나 이런 또 두려움에 대한 마음을 좀 타리 선생님께서도 많이 나눠주셨고, 더 오늘도 답변을 살짝 드리겠지만 또 궁금하신 분들은 작년 토론회 또 자료집도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뭐 사실 성중립 화장실 때문에 여성 혐오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이제 인과관계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성폭력이나 성차별은 함께 줄여가고 없어져야 하는 문제인 것이지 그것 때문에 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할 수 없다거나 성중립 화장실을 할 수 없다거나 체인징 플레이스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은 일단 인과관계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갈 수 없다라고 단정하게 되는 그런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희쌤이나 좀 루인쌤께서 한마디씩 좀 추가를 해주시겠어요? 강남역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공용 화장실이었죠. 거기서 이제 여성 이용객을 표적으로 한 게, 그냥 표적으로 한 게 중요해요. 사실 그게 공용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이었든 상관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여성을 표적으로 했던 경우고, 그 분리돼 있다고 하더라도 분리돼 있으면 여자 화장실이 있으면 오히려 더 표적으로 한 게 실제로 이제 그런 연구들도 있거든요. 이게 분리된 화장실이 오히려 더 표적 타겟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사실 반대 생각하면 집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여성들만 사는 집은 위험하다고 다 생각하고 막 일부러 이제 막 남자들이 있는 것처럼 뭐 신발을 갖다 놓는다든가 뭐 누가 오면 이제 우리가 딴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 공간을 불리한 게 어떤 데서 공간을 불리하면 그냥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거기서 어떤 정말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의 침입을 그냥 공간 분리로 당연히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 어떤 안전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건 분명하고 근데 그걸 위해서는 누굴 분리하고 누굴 검열하고 배제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은 확실히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더 안전을 확실히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는 그런 것들을 하면 그걸 좀 일단은 파악을 한다면은 어떤 것들이 좀 더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사실 화장실이라는 그 강남역 전에도 사실 화장실에는 문제들이 있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아까 말했다시피 사회가 안전한 화장실만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 사회가 위험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이런 성폭력, 성차별 문제들이 있는 것인가가 얘기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 딱 화장실만 뭔가 별도의 공간을 빼내갖고 거기서 이제 그것만을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가 다 해주셔서 그발 이야기가 별로 없긴 한데 그 다른 자리에서 사람들과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그 토론을 하면서 공유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성중립 화장실이나 이런 공간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들이 많은 경우에는 생각할에 기반해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같이 화장실을 쓰고 싶지 않다 해서 내가 오줌 누는 거 옆에 사람이 드는 걸 싫다거나 물소리를 싫다거나 사실 에티켓 배리야말로 사실 에티켓이 아니라 여성이 소리 누는 소리를 남에게 들려주면 안 된다고 하는 전형적인 성역할의 기반들이잖아요. 사실 그런 식으로 이것들은 뭔가 이 거부감, 두려움들이 성역할에 기반에 있다면 사실 그래서 네가 왜 아니 뭐 코러스를 못 벗었는데 네가 왜 그렇게 아직 갇혀 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냥 싫다, 두렵다가 아니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이고 이것이 어디에 기반에 있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지 여지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나눴던 걸 인정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두려움이나 불안이라는 아까는 이제 발제할 때 불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각 자체가 어디서 오는 것이며 왜 느끼며 이것을 어떻게 함께 해결해 갈 수 있는지 그것을 더 많이 말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질문에 그 여성 장애인들이 이전에는 성별이 분리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장애인 화장실 또 그리고 장애우라고 불렸던 시절에는 그냥 장애우 화장실 이렇게 한 칸의 화장실만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여성은 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여성 장애인도 장애 여성도 여성이다라고 하면서 성별 분리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결과 여성 장애인 화장실을 얻어냈는데 이런 모듈 화장실이든 뭐 CP든 이렇게 성별 구분이 없는 화장실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성과가 이제 다시 무너지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여기게 될까봐 사실은 이 운동을 하면서도 뭐 저희에게도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나눠주셨고 어떤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까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제가 잠깐 나누고 또 다른 분들의 지혜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발제 때도 나눠드렸는데 유튜브에 보시면 모두를 위한 화장실 플레이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플레이리스트에 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제 인터뷰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배복주 선생님 인터뷰가 있는데 그 성별 분리를 장애 여성들이 주장했을 때는 장애 여성이 인간으로 인격체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했던 그 당시에 그 필요가 있었던 시기였던 것이고 지금도 장애 여성들이 계속 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를 계속 전달하고 이야기를 하면 장애 여성들이 화장실 범주에서 빠졌던 것처럼 지금도 빠지는 존재들이 있다는 걸 계속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충분히 더 진전된 논의로서 더 발전된 논의로서 그 방향으로 함께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절대 다시 후퇴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공간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우리도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너무 저희가 좋은 답변으로 너무 듣고 싶었던 말로 좀 들었어서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그 추가적으로 혹시 장애 여성과의 권리가 아까 방금 전에 여성의 안전과 이야기했을 때는 여성의 안전과 대치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었다면 이번에는 장애인과 또는 장애 여성과 이 권리가 대치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정말 대치된다라는 개념보다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는 명칭 자체가 모두를 배제하고 분리하는 게 아니라 포함시키고 동등한 기회를 함께 누리는 거기 때문에 이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는 명칭이 주는 그 의미들이 충분히 저는 포함이 된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질문 주신 부분들에 대한 걱정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는 이 의미들로서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이게 적절한 답변이 일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질문을 듣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또 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이제 화장실이 인권과 굉장히 밀접한데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걸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되는 사람 긍휼한 사람 이런 개념이 좀 있다 보니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당사자들을 좀 바라봤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대상자라고 하는 혹은 수혜자라고 하는 표현들을 좀 썼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뭔가 인권이 잘 지켜지지 않는 현장의 모습이 저희 사회복지 현장에 있었는데 이게 시대가 바뀌고 당사자의 본인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들도 다 이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기는 하지만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현장의 흐름들이 있고 나서부터는 인권을 보호해줘야 되는 존재라기보다는 증진시켜줘야 되는 그래서 활동가들이 현장에서의 역할이 예전에는 공급자의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지지자나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예전에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주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면 지금은 당사자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얻어낼 수 있게끔 하는 판을 깔아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뭔가 흐름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좀 중요시 얘기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그 당시에는 어떤 중요성이 성별을 구분하고 뭔가 존중받는 데 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흐름은 아까 우리 그 선생님이 작년에 인터뷰 해주셨던 것처럼 더 나은 것들을 위해서 좀 변화하는 것들이고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계속 쭉 가져가야 돼라고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마다 중요시해야 되는 이슈들이나 포인트들이 있으면 그것에 맞게 좀 시설이나 제도들이 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것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들 그런 것들을 좀 해봅니다. 거의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혹시 상호 토론 질문 더 하고 싶으신 거 남으신 분 계실까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네? 카톡으로 보낸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도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저희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에 질문이나 후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하고 또 영상으로도 후기를 만들어서 영상 교육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질문과 후기들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제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그런 중개자의 역할이나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 올해도 저희가 그래서 이런 토론의 자료, 그 다음에 오늘 나올 속기록, 그리고 또 영상 당사자들의 인터뷰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설계 도면 같은 것들, 그리고 해외 자료와 사례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는 홈페이지를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계속 쌓일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그 장로장인 월경컵도 씻을 수 있고 장로 네. 이제 배번 주머니도 씻을 수 있는 그런 깊은 세면대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쉽게 이제 링크를 걸어준다든지, 그리고 이승영 이 리프트도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그거 만들고 싶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쉽게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하고 싶고 올해는, 그리고 앞으로는 그 뭐 CP 화장실 맵 그 지도 같은 것도
하고 싶긴 한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한국 현실에서는 아직은 힘들겠더라고요. 뭐 성중일 화장실 기준이 뭔지, 장애인 화장실도 지금 표준 화장실도 잘 안 지켜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은다는 게 아직 어렵긴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지도를 만드는 데까지, 그리고 그런 트럭 이동형 화장실도 하나 가지고 싶고,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점, 또 그런 연결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도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도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저에게도 많은 지원과 지지를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도 계속 들어와서 정보도 공유 받으시고 저희와 함께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인사 한번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